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것은 여기밖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12살 때쯤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이 예수님 모습으로 가르치면 제일 좋지 않겠나. 제가 전문 3월 입학을 수요일 때 성경적인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는 것을 영성이라고 볼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란다고 했을 때 지성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성 혹은 인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키가 자라가는 것은 건강.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야기하는 오력을 이야기할 때 영력, 지력, 그 다음에 체력, 또 뭐 인력, 경제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태영아 보니까 뭐 역량을 길러준다 하기보다는 이제 이 성향을 길러준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이제 영성, 지성, 감성, 건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인물 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이 태영아의 발달 특성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태아기는 대체로 이제 출생 때까지죠. 임신해서 출생 때까지인데, 물론 임신 후 2개월부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태아 운동 발달과 모체 관계에서 이 출산을 앞둔 3개월 정도는 그 어머니 임산부의 그 정서가 그대로 아이들이, 물론 그 전에도 전달되지만은 태아 흥분 수준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교를 할 때 정말 그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일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태교를 할 때 그 아이의 심장 박동수하고 같은 빠르기로 된 노래들, 그런 걸 바로크 음악이라든지 또는 뭐 클래식 음악 같은 것들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뭐 바로크나 클래식 음악도 좋겠지만 또 우리 복음성가도 많고 또 찬송가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 대체로 우리가 그 일반 찬송가 곡은 이게 그 일반 대중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 높낮이를 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빠르기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찬송가를 계속 듣는다거나 혹은 또 복음성가 비트가 빠른 거 말고 그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은 태교에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임산부 정서 상태가 불안하거나 뭐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또 중간에 충격을 받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연유산이나 뭐 조산이나 혹은 또 출산 후에 아기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이게 보챈다거나 수유를 거부한다거나 이런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가 하여튼 그 마음의 안정 그리고 이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도 물론이겠죠. 다이어트를 하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뭐 이 임산부가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질병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심각한 그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약물을 복용해야 된다든지 뭐 어떤 질병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에도 많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요 태아 시기에 태교를 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한나와 요게벳처럼 기도하면서 이 태교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신생아기는 이제 출생해서 2주일 정도를 말하는데, 이때 이제 그 아이들이 4개월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시선 집중이 가능하고 언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이가 말로는 못하더라도 느낀다는 겁니다. 느끼기 때문에 이 아기와 대화하는 것, 우리가 심지어는 식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꽃이 더 잘 피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이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 영아기는 이제 2년까지가 되겠는데 이걸 우리가 피아제 발달 이론이 이게 감각 운동기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모유가 아주 굉장히 좋은데 뭐 모유를 먹일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도 아이가 수유가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줘야지. 수유가 부족하면 이 성격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수유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규칙적으로
해가 아이가 거기에 길들여지도록 하는 그런 육아법도 쓰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 했을 때 아직 시간이 안 됐으니까 이게 우유를 먹을 수 없다고 하면 이 아이가 그 굉장히 그 불신감,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불신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그죠? 그리고 또 배가 부르면 또 놀게 하고 그 아이의 패턴에 따라 가지고 수유도 조절해 주는 것이 아이 성격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때 2년까지 좀 다양한 자극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근데 저도 지금 우리 외손녀가 쌍둥이인데 만 4세이고 또 뭐 이게 손자도 또 애들이 지금 뭐 이게 한 뭐 초등학교 2학년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집에 가 보니까 이게 그 장난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혼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막 펼쳐놓기보다는 아이가 혼란스러우니까 조금 한정해서 그 아이들은 쉽게 이렇게 그 흥미를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걸 좀 뭐 이번 달엔 요걸 하든지 다음에 이렇게 하든지 다 펼쳐놓고 하는 보다는 좀 이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이 혼란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어쨌든 이런 그 지각 발달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자극이나 호기심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각운동 행위로서 인지도 표현하고 모방하고 기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시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몬테소리 교구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감각운동을 위한 그 도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감각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만져보고 또 이렇게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자기 중심적 언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세도 물론이고 이 밑에 있는 그 유아기에도 이런 이제 자기 중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라면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뭐 만 4세까지 대체로 엄마가 생일이다 그러면은 엄마도 나처럼 인형을 좋아할 거야 해가지고 엄마한테 인형을 선물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타인에 대한 그 관계 조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보는 것처럼 다 상대방도 그렇게 볼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의 시각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가보면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우리 학교 운동장이 초등학교 굉장히 큰 걸로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거기 초등학교 가보면 이 운동이 굉장히 작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아이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탄절 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저기 시내에 이렇게 나갔는데 뭐 캐롤이 나오고 하니까 엄마는 아주 기분이 좋고 한데 이 아이는 완전히 이제 그 죽을 상해 우는 거라. 왜 우느냐? 이 아이는 그 사람들 지나다니는 다리밖에 안 보여. 다리가 너무 많으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이제 불안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아이 눈높이라 그러죠. 아이 눈높이가 돼서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어른 기분에 맞춰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놀러 가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전부 다 아이 눈에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게 이제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중요한 부분은 여기 이제 그 심리 사회적 발달에 출생에서 1세까지 기본적 신뢰감 대 불신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게 아주 일관성이 있고 신뢰로울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가 고플 때 뭔가 먹여주고 그죠? 또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고 하면 그게 엄마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면 엄마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말은 안 해도 이 불신감이 이 성격에 형성이 된다는 거니까 하여튼 양육을 하실 때 아주 아이들에게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그런 양육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 예착 행동 이것도 그 학자들 사이에 많이 많죠. 이게 대체로 이제 6개월 후가 되면 선택적인 예착 관계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뢰롭고 일관성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할 때 그 필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면 이게 이제 안정 예착이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하면 불안정 예착이 되어지면은 그죠? 이게 이제 평생 성격 형성하는데 우리가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런 부분들을 잘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부분이 옛날에는 집에서 엄마가 다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하면 엄마가 소리 듣고 한데 지금 뭐 직장 여성이 많으니까
집에서 엄마가 안 키우고 할머니가 키우거나 아니면은 또 일하시는 분이 와서 키우고 하니까 이게 또 일하는 분이 또 자꾸 들쭉날쭉 바뀌고 그럼 얘가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 그런 뭐 이렇게 일하시는 분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꾸준하게 하셔야지 뭐 한 달 만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굉장히 정서를 불안하고 그 안정 예착이 안 될 꼭 예착이라는 것이 엄마하고만 예착이 아니라 할머니하고라도 그 일관성 있는 예착이면 안정된 예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런 안정 예착이 되도록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성격 형성이 아주 잘 되고 다른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벌써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격리 불안이라든지 이런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잘 돌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아기는 이제 2세 말에서 5세 말까지를 흔히 우리가 전조작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조작이라는 건 뭐 손으로 뭘 이렇게 만지고 하는 그 오퍼레이팅 하는 걸 말을 하는데 요게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같으면 뭐 구체적 조작기라 해서 구체적 조작기라는 말은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고적이고 논리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그 뜻인데 그 전조작기라는 그 전이라는 말이죠. 이때는 이제 가상 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아원에 가면 전부 아이들 놀이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발달도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놀이 활동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뭐 가상놀이는 소꿉놀이 같은 이미지는 가상놀이인데 그죠? 그런 놀이가 인지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 아이들은 모든 사물이 다 생명이 있다. 돌도 뭐 나무도 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물활론이라든지 또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때는 이 보존성 법이 이제 잘 획득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인데도 뭐 하나는 이렇게 밑면이 좁고 이렇게 높은 데다가 물을 붓고 하나는 넓은 면에 물의 양은 똑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것이 맞냐 이렇게 하면 좁은 거 이게 더 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고려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걸 억지로 막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이때 발달 단계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된다. 언어 발달도 이제 만 2세가 되면 아주 지속적이고 아주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언어가 늘어나죠. 그래서 이 언어는 참석이 같은 그런 학자들은 언어 기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득적으로 이게 언어가 사실 아이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이상한 말을 막 꾸며내가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독특한 선천적인 그 언어 능력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모방해서 부모가 하는 말을 따라 하잖아요. 따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부모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뭐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아이들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모방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언어 습득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부가 이제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이 이제 그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면 실제로 제가 전번에 살던 그 지역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 밖에 나가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육아를 하도록 했는데 하루 종일 가도 할머니가 아이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해. 먹을 거 이제 주고 하니까. 그 나중에 언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뒤늦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자폐까지 이르는 그런 문제를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있다 하더라도 자주 대화를 해야 돼. 이때 대화를 하고 말하고 그래서 언어적인 자극을 자꾸 줘야 뇌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하니까 특히 이제 일하는 분한테 맡길 때도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아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뭐 성경 그 이야기를 들려주든지 뭐 어쨌든 그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분노나 뭐 질투나 뭐 애정이나 이런 그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을 굉장히 그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훈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데는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질투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에 그 배변 훈련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심리 사회적 발달에서 1세에서 3세 사이가 자율성 대 수치심 이 배변이 자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자신감이 있어서 자율성이 늘어나는데 너무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시킨다거나 하면 그 수치심이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너무 엄격하게 이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 2세 되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아이 배변으로 자연스럽게 배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자율성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민주형 부모일수록 그죠 이게 좀
진취적이고 독창적이고 외향적인 성격, 좀 이렇게 민주적인 부모라는 것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래 관계도 이제 중요하고 주로 이제 관찰학습, 동일시 이런 것들, 뭐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아빠 구두를 끌고 다닌다거나 뭐 넥타이를 맨다거나 하는 것은 이제 그 성 정체성,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봐줘. 그저 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 태영아 0세에서 4세까지는 한마디로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시기인데 이걸 민감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민감기가 잘 넘어가야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달이 되어지려고 하면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정서 안정입니다. 정서 안정이 안 되면 이런 발달이 건너뛰어 버리거나 잘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정서 불안해지면 산만해지고 부정확하고 무질서 이렇게 되면 발달 과업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해주느냐. 이 부모부터가 이제 정서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때는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 유아 교구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그 자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성에 관한 부분이죠. 뭐 이 부모의 깊은 말씀 묵상과 성경 이야기 해주기 했는데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 9절에 보면 뭐 거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만 4세가 될 때까지 그 머리맡에 앉아가 엄마가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토라를 이야기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걸 쉐마라 그러죠. 거기 보면 뭐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런 성경 이야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성경 이야기를 그냥 말로 해도 좋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시청학 자료들을 뭐 지난번 그 개혁 공부해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시청각 교육을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그쪽에는 시청각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피상적이 된다 안 해주는 게 좋은데 그 좀 잘 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각 자료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나치면 계속 아이들한테 그냥 저기 음식점에 가서 아이들 휴대폰에다가 뭐 만화 보도록 동영상 보게 놔두고 뭐 부모들끼리 30분씩 1시간 이야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이 뭐 이렇게 저 우리 지금 다락방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교육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시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셔 가지고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 성경 인물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도 또 우리 그 외손녀 보니까 그 저 지난번에 여기 있는 휴대폰처럼 생긴 그거를 거기에 누르면은 성경 요절 외우는 게 쭉 나오대요. 근데 그거를 누르면서 성경 요절을 막 외우는 거예요. 그게 노래도 나오고 그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아이 지도 모르게 그거 누르면 노래 나오고 성경 구절 나오고 하니까 그냥 따라 외우는 거예요. 그냥 따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이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그거를 자꾸 엄마가 각인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느낌이 전달되면 이 아이는 평생 그게 큰 재산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자녀를 위한 기도 가르치기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거 이거 뭐 다 하고 계시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특히 잠자기 전에 꼭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좋은 꿈 꾸고 그렇게 하나님 천사와 함께 잠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하고 아이의 말로 이렇게 좀 기도하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기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전번에 한번 영상이 나왔을 때 어린 아이가 뭐 자기 동생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 기도를 좀 가르치는 것이 좋고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그런 전도도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요거 아까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걸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좀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시고, 또 선교사 이야기, 특히 이제 우리가 237 나라 뭐 이런 이야기, 최근에 또 그 우리가 이제 뭐 빈 곳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화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면 거기는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4,000 종족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절반도 덜 됐다 그래요. 그 이제 자기 나라 말로 성경 번역이 안 된 종족이라는 건 대체로 한 10,000명 정도 자기 문화와 언어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한 종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그 아프리카나 뭐 오지에 가면 아직까지도 그 자기 나라 말도 없는 데도 있고 그 말로 번역된 것도 없고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이제 우리가 내년에 뭐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어릴 때부터 237개 나라를 놓고 한번 기도하는 이런 것들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고, 또 가끔씩 우리 저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모습들 우리가 지금 주일날 계속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아이들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직은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이게 우리 고장 정도지 이게 뭐 우리 나라 개념 이런 게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초등학교 정도 가면 사실은 해외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어릴 때에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는 대부분 미국에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20대 때, 언더우드나 뭐 아펜젤 이런 사람들 20살 때 우리나라로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꼭 선교사가 돼서 선교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요, 그 중국이나 뭐 이슬람권에는 아예 목사 선교사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인이 되어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거기 가서 평신도로서 거기 복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고, 또 뭐 옆에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는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좀 전도 훈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만 40쯤 되면 그 가능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좀 요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해줌으로써 유치원이나 혹은 이제 대체로 그 이제 한 초등학교 5, 6학년쯤 되면 거의 이게 그 달란트나 재능이 이렇게 좀 발견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바뀌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요런 어릴 때에도 좀 다양한 경험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들어보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중지능 한 8가지, 뭐 실존지능까지 하면 9가지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IQ 검사할 때 지필 테스트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가지고 야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보통 축구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그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차범근 아들이 그렇게 되고, 그죠? 그것처럼 늘 보고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취미가 되고 나중에 그게 전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험들을 좀, 그래서 아이들하고 가끔씩 미술관도 가보고 음악회도 가보고 뭐 놀이공원에도 한번 가보고 뭐 키즈 카페도 가보고 이렇게 좀 가능하면 그런 다양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요게 달란트 발견하는 데 굉장히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기교육 문제인데, 뭐 어릴 때부터 벌써 이게 영어를 뭐 내가 보니까 저기 우리 집 그 저 손자들 보니까 2학년인데 그 같은 2학년 사립학교 다니는 애들 뭐 2학년 아이한테 뭐 지금 중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 부모들끼리 막 경쟁이 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그건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그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아직 나이가 안 된 아이는 막 억지로 시키면 그 한 달 걸려 가지고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 않고 조금 나이 들면 그 일주일 만에 끝내는 거거든요. 그 일주일 만에 좀 성숙하면 일주일 만에 끝낼 거를 미리 당겨 가지고 한 달씩 막 훈련을 시키는, 이거는 그 아이 굉장히 공부에 대한 그 나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겨서 남들 한다고 따라서 막 영어나 뭐 수학 이런 게 조기교육, 선행교육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고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발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있죠. 현재 발달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엄마의 도움을 주거나 힌트를 좀 주거나 하면 발달할 수 있는 그 잠재 수준이 잠재 발달 능력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 사이 그걸 우리가 흔히 근접 발달 영역이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아이가 부모가 이렇게 힌트를 주고 도움을 주면 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과제 약간 자기 능력보다 약간 상회하는 그런 과제를 주면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나 교사밖에는 판단할 수 없어요. 똑같이 2세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개인차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수준보다 약간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과제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 그럼 더 호기심 있고 더 그걸 해놓으면 애가 성취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그런 정도지, 그거를 막 조기교육이라 해서 무덮어 놓고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오히려 학습에 큰 방해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고, 너무 영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 유대인의 중요한 것은 그 부모 교육을 결혼하기 전에 전부 다 해요. 그 어머니가 되는 교육을 좀 하는데, 우리는 뭐 부모 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뭘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이들 육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지혜 교육을 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하고 같이 집에서, 대부분은 그 유대 나라에서는 그 사실은 누구를 유대인으로 할 거냐, 2000년 또 따라다니다가 이스라엘에 올 때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결정할 정도로 유대인 엄마 교육을 철저히 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마가 지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아빠가 참석해서 금요일이 되겠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식탁을 같이 놓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 소위 이제 탈무드 같은 거는 그 전부 질문 형태로 되게 질문에 해가지고 거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그래서 하부루타라고 하는 것이 짝지어 토론하기 이런 건데, 이게 유대나라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늘 내 생각만 옳은 게 아니라 내하고 다른 생각이 있다. 그러면 너 생각 내 생각을 합해가지고 더 좋은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계속 교육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3분의 1 노벨상 가져갔다는 거고, 그 유대인이 지금 그렇게 그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답을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하고 생각을 해보고 아이 입장에서 지가 말해보도록 하고, 그렇게 또 아빠 생각은 이래, 엄마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조금 아주 어리지만 아이 이야기를 좀 듣고 그 참 재밌겠네, 그렇게 해보자, 뭐 이렇게 좀 부모가 주도하기보다는 아이가 주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남들한테 신뢰받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 멘시라는 말,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그런 질문 토론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는 소위 후츠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이게 토론시켜보면 안 돼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렇게 이제 자기 해왔는 거 그냥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토론이 이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 말을 좀 많이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13세가 되면 남자 아이들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죠. 성인식 여러분 다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은 거창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토라 본문이나 선지서를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다 지가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축의금을 주잖아요. 축하금을 주면 그게 뭐 500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00만 원이 되는데, 그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으로 그걸 이제 자기가 굴려가지고 나중에 대학 졸업할 때 벤처기업 같은 거, 벤처기업 새로운 그 기업도 창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좀 아이들이 좀 자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길러주는 것이 좋겠다. 자, 감성 부분입니다.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감성이 있는데, 감성 EQ에 관한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한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넘어가. 여기서 이제 자기 감정 조절하기, 아이들이 막 화가 난다지 했을 때 아직은 어리지만 이 초등학생 같으면은 그 화냈을 때 물건을 집어 던진다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화나는 이유를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는 나 메시지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 여기 태영하기에는 아직 해당이 안 되니까. 자, 태영하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말은 안 하지만 7가지를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게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아이들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 인정을 해주려고 하면 결국 뭐요? 그 아빠 엄마가 아주 부부 금슬이 좋다니 아빠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행복감을 주는 게 없다 이거죠.
부부 싸움이 잦은 아이는 이런 자기 가치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부가 아이 보는 앞에서 아빠 엄마를 사랑하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이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되면은 뭐 남편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전부 다 뭐 대학 가는데 거기 올인하는데 부부가 우선입니다. 부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분명히 알도록 그렇게 부부 우선이라고 하는 아이들 처음부터 그래야 아이들이 사실은 그게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 보면 아이 발달 수준보다 더 높은 역할을 좀 강요하지 말고 또 반갑게 맞아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경청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인정감을 높이려고 하면 부모 스스로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가 뭐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한테 집안일을 뭐 4세쯤 되면 뭘 돕도록 할 수 있잖아요. 집안일을 돕도록 했을 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거 아이 보고 뭘 할 때 유리잔을 하다 벌써 깼을 때 아이를 또 엄청 꾸중하는 부모가 있죠. 니 그 얼마 주고 산지 아나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아이보다 그게 더 중하다는 것이 아이에게 각인돼 보면은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너 어디 다친 데 없냐 해가지고 아이부터 먼저 걱정하게 되면 아이 마음에 엄마는 유리잔보다는 내가 더 귀중하다 이런 느낌이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깨기 쉬운 거는 플라스틱 컵으로 미리 바꿔 놓든지 그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칭찬할 때는 행동을 칭찬해야지 뭐 착한 아이구나 이렇게 성격을 칭찬하면 안 되고 네가 엄마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이건 특히 6학년쯤 돌아가면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칭찬해야지 뭐 그냥 너는 착한 아이야 뭐 똑똑한 아이야 이런 말들은 오히려 왕따 되기 쉬운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완수한 일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시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칭찬은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 보호해 주세요. 좀 안정되게 불안정한 것이 부부 갈등, 불안정한 부모, 낯선 곳으로 이사하는 것 자주 이사 다니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 바른 훈육의 부재 이런 것들 사실 이제 청소년이 빗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집안에는 뭐 여학생인데 말이에요 10시만 되면 아빠가 전화가 니 어딨노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데 자기 집 아빠는 뭐 12시가 되거나 1시가 되거나 아무 전화도 안 오고 하니까 야 나는 버린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불안정한 요소들 없애주셔야 되고 그다음 안정된 요소들은 부부 화목, 부모의 지속적인 사랑, 가족 단란, 뭐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거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 좀 보듬어 안아주고 이렇게 또 머리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요즘은 그 다른 아이를 머리 쓰다듬다 하면 이건 뭐 아이 성추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자기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자주 엄마가 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것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 정서를 안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걸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해 주세요. 이 훈계도 일단은 이게 이제 그 성경에도 보면 거기 잠언 13장 같은 데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체벌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체벌은 교육적인 효과가 없다고 그럽니다. 없는데 아주 어릴 때 정말 말을 잘 안 들으면 한번 옛날에 우리가 엄부자모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네가 회초리 해와 해가지고 아버지가 목침에 딱 씌워놓고 회초리 치잖아요. 그러면 지가 잘못했는 거를 아빠한테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큰 방에 올라가면 엄마가 이제 물수건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냐 이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엄마 앞에서 엉엉 울고 나면 그 감정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곤란하고 어쨌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걸 알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들어가면 신체적인 체벌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훈육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그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부모가 꾸중을 하거나 또 뭐 체벌을 하거나 해도 아이 마음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게 상처가 안 되는데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이런다고 생각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평소에 잘 존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 표현을 자주 해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나친 물량 공세 이런 거 안 좋고 그죠? 그 다음에
훈계할 때 행동의 한계를 분명히 정해주고 일관성 있게 뭐 이렇게 딱 예를 들어서 뭐 9시에 잠자는 거를 규칙으로 정했다면 9시 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뭐 그렇지 않을 때는 아이한테 뭐 그 약속을 해서 9시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아이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알맞은 책임감을 설정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아주 뭐 이거는 이제 아직 태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뭐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면은 그 슈퍼 가가지고 뭐 비누 사오라 해가지고 엄마가 무슨 브랜드 딱 찍어서 보내면 그거 없으면 그냥 온다고 또 야단을 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가서 브랜드가 지가 보고 그 브랜드가 없으면은 이게 좋을 것 같아가 지가 선택해가 오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참 좋겠네, 이거 한번 써보자, 이렇게 하면 얘가 뿌듯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러면 초등학교 뭐 중학쯤 되면 자기 뭐 가족여행 같은 것을 아이가 한번 계획해 볼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아이가 이제 그 자부심이 커지겠죠. 그렇게 이제 훈계할 때는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좀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어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밖에 가다 보니까 예쁜 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엄마한테 보여줘야 되겠다고 꽃을 꺾어가지고 막 너무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어 신발도 벗지 않고 막 엄마 이 예쁜 꽃이 있어서 이거 청소해놨는데 이게 어디 들어오노 이래가지고 막 고함 지르고 신발 벗고 들어와 이렇게 말하면 이 아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아이는 지금 신발 벗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쁜 꽃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 이 정말 좋은 꽃이구나 하고 그것을 반겨주고 그래 해야 이 아이가 그 마음이 열리겠죠. 그게 바로 아이 마음을 이해해 주라 그런 이야기. 아이 마음 이해해 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가다가 뭐 파란 꽃이 있어서 이거 정말 파란 꽃을 본 적이 없는데 파란 꽃을 엄마한테 갖다 줄 때 파란 꽃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든지. 엄마도 사실은 애가 뭐 학원 학교 갔다 오면 학원 보내 머릿속이 복잡한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면 그걸 귀찮은 듯이 말하면 이 아이는 다음부터 입을 닫습니다. 입을 닫으니까 아이들 그 입장에서 좀 이해해주고 수용감 부족할 때는 계속 비판하는 거 이거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그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있는 그대로 좀, 그래서 아이한테도 좀 고맙다, 미안하다, 지나가도 되겠니 등등.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그 지방에 불쑥불쑥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놓고 하고 들어가도 되겠니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어릴 때도 그런 거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마찬가지인데, 그죠? 아이들 모르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를 성경 교육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습관화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습관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하면, 옛날에 우리가 뭐 길에 그 휴지 버리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 요즘은 이래 지나가도 휴지 있으면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요, 그 교장선생님한테 교장선생님 여기 휴지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차 지나가면서 뭐 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야구르트 먹고 그냥 던지가 내 본네트 위에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좀 그 교육을 좀 잘 시켜야 돼요. 이 교육을 시키는 건 말로가 아니고 본보기, 내가 모범을 보여야 따라한다는 겁니다. 따라하는. 그래서 아이는 변화되는 것이 부모의 말보다는 부모의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도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거, 심리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잘 공급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 공급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큰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학습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기보다는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말로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남자 부모들은 뭐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학생 됐을 때 아이가 막 삐나갈 때 야, 네 말 좀 하자 하면 이 아이가 아버지 안 만나줍니다. 왜? 아버지를 한 번도 자기가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는 억울하죠. 나는 너 때문에 이렇게 뼈가 빠지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냐? 필요할 때 아빠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운동회 때 왔나, 뭐 소풍 갈 때를 한 번 있었나, 뭐 주말에 한 번 같이 가족끼리 여행을 갔나, 한 번도 아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아빠 부재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 아이가 정말 중요하다면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되고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만 그걸 통해서 신뢰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때 마음이 열리고 이야기할 마음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사랑의 잘못된 개념,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엄격한 거 좋지 않고 칭찬을 좀, 오늘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아이들 그 좋은 점, 칭찬할 점만 찾아보세요. 제가 그 학부모 교육할 때는 20가지 적어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이 칭찬할 거면 조그만한 거라도 말이죠. 그런 거를 칭찬거리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그때마다 칭찬해주면 이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그 자아 개념이 굉장히 충실히 자존감이 높아지겠죠. 근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너무 칭찬해 주니까, 제가 전에 어느 학부모 그 교육 가가지고 내 6학년 아이인데 엄마 왜 칭찬 안 해줘? 이렇게 너무 칭찬해 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을 덮어놓고 해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것을 잘 칭찬을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대체로 부모나 교사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왜냐? 그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비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그다음에 부부 사랑 표현, 여기 보면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걸 천국 방언이라고 어느 책에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좀 많이 했을 때 아이들이 그걸 보도록.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만 돼도 아빠 엄마가 부부 싸움을 하는 것 뻔히 아는데 조금 고급스러운 부모들은 표현을 안 하지만, 냉전을 하지만 다 압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부모가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는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부 싸움하면 아빠 엄마는 어떻게 했더라 이게 먼저 떠오른다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빠 엄마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저렇게 다시 화합하는구나 하는 것을 봐야 나중에 이혼율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좀 해주시고, 마지막에 건강 문제는 여기 뭐 우리 그 다락방에서 깊은 음식, 깊은 호흡, 뭐 규칙적인 생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 5대 영양소가 들어있는 집밥을 좀 많이 먹이시고, 그 뇌 발달을 위해서는 견과류 같은 거, 뭐 생선 이런 거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잘 길러줘야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건강에, 그 어릴 때에 체력이 튼튼해지면 그게 평생 가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건강을 잘 지켜주셔야 그게 40대 50대가 가지고 그 업무가 막 과로로 할 때 픽픽 쓰러지는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외국의 아이들은 보면은 말이에요. 중국에, 미국에 잠이 가보니까 고등학교 때 막 그 미식 축구 같은 걸 막 여학생도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면 그 엄청난 업무량을 그냥 막 해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대, 40대 전부 다 성인병으로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체력 안 길러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도 건강 요소로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 건강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맺는 말,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이 낙타의 기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 골고다 가시면서 이스라엘 여자분들에게 내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요게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게벳이 보면은 그 자녀가 잘 생긴 것을 알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잘 생겼다는 말, 준수하다는 말인데, 뭐 부모가 자기 아이 잘 생겼다고 생각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어상에는 이 그 잘 생겼다고 하는, 이게 좋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특히 사람을 지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요게벳이 모세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이룰 것을 이걸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막 아이가 우니까 더 이상 안 돼가지고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원어도 노아 방주라고 하는 그 말이나 이 갈대상자나 원어가 같아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안에서 운전할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노래도 있지만은 그 요게벳이 그 갈대상자를 띄워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유모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보면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은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자녀 하나하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고등부 설교할 때 이걸 데스티니라는 말을 썼습니다. 데스티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자녀들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모세처럼 다윗처럼 키우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해야지, 이게 내 자식이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한나처럼 요게벳처럼 이 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생각하고 내가 맡아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아이로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태양아부 렘넌트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